이번 영상은 고체 로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켓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화학 로켓은 추진제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로켓이 연료를 태워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도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켓들이 이 분류 안에 속합니다. 비화학 로켓은 그 외의 방법으로 추력을 얻는 로켓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통해서 추진하는 이온 엔진이나 플라즈마 엔진, 아니면 태양돈, 이런 추진 방식들이 모두 비화학 로켓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비화학 로켓들은 화학 로켓에 비해서 큰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심우주 탐사와 같은 작은 힘을 오랫동안 내야 하는 그런 추진 방식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화학 로켓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고체 로켓을 사용하는 고체 모터, 그리고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액체 엔진, 그리고 그 중간쯤인 하이브리드 로켓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은 액체 연료와 고체 산화제 혹은 액체 산화제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로켓을 액체 로켓과 비교하자면 고체 로켓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싸고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관도 액체 로켓에 비해서 훨씬 쉽고 발사 때까지 필요한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고체 로켓은 주로 군용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로켓에 비해서 강한 순간 추력을 갖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로켓은 추력 조절이 불가능하고 한번 불이 붙으면 다시 끌 수 없고 한번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가 액체 로켓에 비해서 어려운 편입니다. 만약에 로켓이 장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액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추진제의 탱크의 크기만 키우면 되지만 고체 로켓은 아예 로켓을 크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체 로켓이 액체 로켓보다 대형화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고체 로켓은 주로 대형 로켓의 보조 부스터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군용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간단한 구조와 싼 가격 때문에 소형 로켓에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고체 로켓의 추진제 조합으로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더블 베이스는 두 가지 질산 계열 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추진제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두 물질은 다이너마이트의 주 재료죠. 여기에 추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첨가제를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곤 합니다. 컴포지트 모터는 복합 추진제라고도 하는데 반응성이 좋은 금속 계열 연료와 강한 산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체 로켓들이 이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연료로는 주로 알루미늄 가루나 아니면 베릴륨 가루 같은 금속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산화제는 나트륨 계열, 그리고 질산 계열, 그리고 산소 계열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컴포지트 모터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산화제는 기본 상태로는 가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루들을 반죽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결합제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복합 더블 베이스는 더블 베이스와 컴포지트를 합한 종류의 것이고요. 그리고 흑색 화약은 옛날에 로켓이 처음 중국에서 나왔을 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흑색 화약은 옛날 것이고 해서 요즘 로켓에서는 잘 추진제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고체 로켓은 크게 이런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레인은 추진제 반죽을 말합니다. 연료와 산화제, 결합제 반죽을 모양을 잡아서 케이스에 예쁘게 붙여 놓으면 그게 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첨가제를 조금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모두 생각을 해서 그레인을 케이스 안에 만들어 주게 됩니다. 모터 케이스는 그레인을 담는 용기가 됩니다. 고체 모터의 케이스는 그 자체로도 추진제가 타는 추진식이기 때문에 터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금속 계열을 사용하거나 조금 약한 모터 같은 경우에는 PVC 계열 자료를 사용합니다. 추진제의 강력함에 따라서 재료의 두께와 재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만드는 것에 집착해서 무조건 두껍고 크게 만들면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진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점화기는 추진제에 불을 붙여서 추진제 연소를 시작시키는 장치입니다. 주로 전기 스파크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게 됩니다. 노즐은 가스를 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했듯이 큰 연소가스의 속도는 큰 추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노즐을 통해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가스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추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절연체는 케이스와 그레인 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고온의 연소가스로부터 모터 케이스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케이스 안에 그레인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추진제에 따라서 연소가스 온도가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절연체의 종류와 두께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체 모터는 싸고 간단한 구조를 장점으로 하지만 추력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진 로켓입니다. 고체 로켓을 설계할 때는 그레인, 모터 케이스, 점화기, 노즐 같은 구조 간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고체 로켓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액체 로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